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아, 해클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4회차 초롱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지금 오래 하게 됐네요. 이제 초롱방송 24회차 초롱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꼭 월요일 같아요, 느낌이.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해클러님. 오늘은 정말 월요일 같은 느낌이에요. 어저께 쉬는 날이라, 공휴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월요일 같은 느낌이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또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지내면은 또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네요. 바쁘셨나 봅니다, 해클러님께서. 예. 저도 뭐 좀 바쁘다면 바쁘고 좀 바쁜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방송 한 15분 전에 집에 와가지고는 방송 부랴부랴 방송 준비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이트닝 15님, 차비 알론소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초롱방송 그 24회차 초롱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은 조금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오늘 방송이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5분 정도 늦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포기하시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많이 안 오시네요. 오늘 초롱방송 이제 오늘 초롱방송에는 제가 잠깐 몇몇 게시판에는 올려드렸는데 오늘 초롱방송에는 P90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르크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P90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상 어떤 가장 1980년대 이후에 완전히 스타일과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그 무기, 총기 중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총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녹색혁명님 어서 오시고요. 예, 쿨하자 세탁기 44님 어서 오십시오. 라이트닝 15님도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나요? 아무튼 다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21세기는 아니고 20세기 들어서 획기적으로 변환된 총기 중에 뭐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거는 역시 플라스틱 바디를 도입했던 글록이 글록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었고요. 그리고 나서 글록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되면서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었던 총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방송 주제였던 퍼블릭 내셔널사의 P90을 또 하나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기 자체가 완전히 그 획기적인 개념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스톨판저님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좀 의외로 인기를 얻었어요. 영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왔고, 특히 MP5가 옛날 림로드 작전에서 MP5가 영국의 특수부대들이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해클러 앤 코크의 해클러 앤 코크 영업 담당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끔 큰 홍보를 해준 역할을 해줬는데, P90 같은 경우도 이따가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97년도에 페루의 일본 대사관 습격 사건 때 페루 반군이 그때 진압작전을 하면서 진압작전을 펴던 대테러 부대가 상당수가 P90을 메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전 세계에 그게 중계가 되면서 또 퍼블릭 내셔널의 또 얼굴에 웃음기를 또 끊이지 않게 만들어줬던 그런 또 비슷한 전력이 또 있었고요. 이게 우리 방송의 주인공이었던 초롱이를 지금 데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롱양이 지금 심기가 조금 불편한가 봐요. 내보내줘야겠어요. 이 초롱입니다. 우리 방송국의 주인공이죠. 우리 초롱양 인사. 알았어. 아이고, 나란 인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알았어. 아이고, 이 녀석 비싸게 굴어요. 우리 초롱이가 이렇게 방송할 때만 되면은 지가 뻔히 불려나가는 거 알아가지고는 너무 비싸게 굴어요.
알았어. 응. 안녕히 계세요 해. 응. 안녕히 계세요. 응. 예쁘죠? 자, 초롱이는 이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초롱이, 딸 이름 아니에요. 초롱이. 딸 이름은 아니었고요. 초롱이는 이제 저희 집에서 오래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에요. 지금 고양이 나이가 10살 정도 되는 암놈 고양이였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가기 쉬운 또 대중적인 제품을 하나 골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피구공을 좀 피구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구공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어떤 연관 검색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연관된 어떤 단어나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벨 계산, 예, 맞습니다. 차비 알론소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신 것 중에 하나가 예, 벨기에의 퍼블릭 내셔널 FN사에서 생산이 됐죠. 급탄 불량이요. 예, 마루이 피구공 같은 경우는 급탄 불량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악명이 높죠. 맞습니다. 그 쿠라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루이 피구공은 참 개선할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들이 없으세요? 풀 플라스틱, 뭐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예, 풀 플라스틱. 또 뭐가 있을까? 막대기 탄창? 불투명 그 막대기 탄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피구공을 굉장히 오래전에 접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꽤 오래전에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도 꽤 오래전에 접했는데 탄창 50발도 맞는 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게임 뜰 때 90년대 초반에 그 일본에 일단 피구공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90년대 초반이니까. 피구공이 실질적으로 89년도에 이제 발표가 돼 가지고는 시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피구공 자체도 프로젝트 90 해서 90년대를 우리 이 PDW가 피구공이 휘어잡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이름을 프로젝트 90 P90이라고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서울에서 우리 그 게임 뛰던 멤버분 중에 한 분이 나이 드신 형님이 계셨어요. 예, 염산맛 초코님 어서 오십시오. 그 나이 든 형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에어소프트 건들을 좋아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쓱 오시더니 뭘 이렇게 가방에서 쓱 꺼내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P90이었어요. 깜짝 놀랐지. 피구공, 아니 저거는 건 잡지에서만 보던 피구공을 어떻게 갖고 오셨지?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그때 당시에 피구공을 구하셨는데 유일무이하게 그때 피구공을 에어건화, 에어소프트건화 시킨 회사가 어느 회사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피구공은 처음에 전동건으로 시작 안 했어요. 처음 만든 거는 마루이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피구공 처음 나온 거는 여러분들 그 가스건이었어요. 근데 다들 의외시죠. 지금 피구공을 또 가스 블로우백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피구공 자체는 처음 우리 곁에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온 거는 그 가스건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블로우백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BV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건데 어느 회사였냐면 일본의 토이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어소프트건 회사가. 토이테크사가 뭐 가장 유명한 토이테크사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발칸 같은 경우 토이테크사에서 아마 처음으로 에어소프트건화 시킨 데가 토이테크사였을 거예요. 발칸 삐비탄 나가는 발칸을 발칸 134A 발칸 뭐 이런 것들을 제품화 시켰던 정말 특이한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으로 똘똘 뭉친 회사였는데 대신 품질은 뭐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근데 토이테크라는 회사에서 P90을 가스식으로 해서 출시를 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환상적인 무기였어요. 탄창이 무려 그때는 P90 토이텍 P90이 500발인가 들어갔어요.
마루이는 300발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제 가스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스 호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스 호수를 조그만 가스 분배를 메고 그걸 연결해서 직결식으로 연결해서 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소리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딱딱딱딱 끊어지는 소리가 따다다다닥 이게 아니라 이거 쓰는 양반이 이거를 게임 때 쓰는데 세미로만 놓고 쏘시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근데 이게 소리가 되게 컸어요. 무슨 딱따구리가 나무 때리는 소리 정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가 딱딱딱딱 쏘는데, 이게 처음 데뷔했을 때가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 뛰면서 서울 모처에서 야간전 게임을 뛸 때 이거를 쓰셨는데, 그때 진짜 거의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얘 소리 때문에 무시무시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뭐 끼케야 전동건들이니까 뭐 마루이 파마스나 아니면은 뭐 엘파로 개조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는데, 이 P90 가스식 P90이 나와가지고는 따다다닥 따다닥 딱딱딱딱 거리니까 와, 소리부터 일단은 주눅이 드는 거라. 옛날 같은 경우는 BV 방식 가스 라이플들이었으면은 부락 부락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정상적인 총소리가 아니라 부락 부락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딱딱 끊어지는 맛이 나니까 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밤새 이게 환청이 들릴 정도로 딱딱딱딱딱딱 쏘다가 얘도 급탄 불량이 나가지고 저거 막 흔드는 소리가 나요. 철철철철 삐비탄 흔들리는 소리가 나. 그 다음에 다시 또 쏴. 이게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가 야간에는 더 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전동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는데 얘만 아무튼 혼자 유별나게 빡빡빡빡빡빡 소리가 나니까 정말 무서웠죠. 제 기억으로는 P90 하면 그 생각이 나요. 벌써 20년이 넘은 시기였는데, 그러다 이제 마루이에서 P90을 출시를 하면서 P90 에어소프트건의 대중화를 열게 됩니다. 지금도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킹함스에서도 나오죠. 킹함스는 어떤 건가요? 저는 킹함스 거는 제가 제대로 만져보지 못해가지고. 킹함스 P90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킹함스가 전동건은 전동건일 텐데, 이게 킹함스 제품이 마루이랑 어떻게 좀 호환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킹함스 제품 아시는 분 좀 계세요? 없으신가 보네. 제 목소리는 들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P90 자체가 생소한 느낌이라. P90 생김새는 제가 사진 올려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P90은 일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볼법 형식의 서브머신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P90은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5.7mm 전용탄을 쓰는 전용탄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탄창 자체가 50발이라는 대용량 탄창을 쓰는 거, 그리고 소구경이지만 관통력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아마 귀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P90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5.7mm 탄입니다. 5.7mm 탄, 이게 마루이 노말 탄창인데, 마루이 노말 탄창이 이렇게 더미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요. 불투명으로 예쁘죠. 이게 참, 그래서 노말 탄창 중에 제일 예쁜 탄창 중에 하나가 이 마루이 P90 탄창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돼 있고, 나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회전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90도 꺾여서 나가요. 회전이 돼서. 그래서 실총에서 급탄 불량은 거의 없는데, 어느 분이 제가 SLR 클럽에다 했더니 저기 무장공비님께서 이거를 이제 딱 말씀하셨는데, 이게 탄이 잘 빠지기도 한답니다. 나갈 때 집어넣을 때
다 50발 꽉 집어넣는데, 초창기에는 50발 집어넣는데 얘가 잘 못 잡아주고, 이 스토퍼가 잘 못 잡아주고 탄 50발이 우욱 하고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아마 집어넣는 사람 이거 완전 멘붕 걸릴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개선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좀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 전설의 탄창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 5.7mm 28 구경 5.7mm 28 구경 그 28 구경 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5.7mm 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5.7mm 탄두가 무게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 1.5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가벼운데 그 굉장히 가벼운데 이 탄두를 가지고 그 고속으로 이 5.7mm에 28mm 길이, 이 탄두를 그 5.7mm 탄을 하는데, 이거를 그 해답을 찾은 게 뭐였냐면은, 충분한 스토핑 파워와 관통력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안전한 탄, 즉 관통력이 좋긴 한데 너무 좋으면은 또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가서 뒤에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P90 자체는 사실 어떤 탄생 개발 배경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P90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이 된 총이었어요. 즉 군부대 내에서 보급물자 보급하는 보급병이나 군수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요리하는 취사병이라든지, 뭐 수송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비전투 병과에 있는 애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는 M16A2로 통일이 됐는데 길잖아요. 길고 거추장스럽잖아요. 일반적인 그 어설트 라이플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짧은 PDW, 즉 퍼스널 디펜스 웨폰을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개발 배경에는 얘를 갖다가 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개발을 한 게 P90이었어요. 퍼스널 디펜스 웨폰. 그래서 P90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뭐 MP5 PDW라든지 이런 종류의 애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비전투병과라든지, 아니면 파일럿들, 아니면은 탱크병들 안에다가 공간 제약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사이즈 작은, 자기 몸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또 펀치력도 있는 웨폰을 지급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M16A2라든지 이런 풀사이즈 라이플을 지급하기에는 너무 길고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P90도 야심차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 그 개발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이 PDW에는 핵심적인 게 그래서 5.7mm 탄이라는 거죠. 5.7mm 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5.7mm 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초속이, 처음에 개발했을 때 초속이 거의 900에서 800, 초당 900에서 800m/s가 나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초속 발사 속도가, 이 초구, 이 탄의 속도가, 탄속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탄 자체는 5.7mm 되게 가벼운 탄을 씁니다. 가벼운 탄을 쓰니까 고속으로 나가면서 이 그 유효 사거리 약 한 200m 정도로 보는데, 유효 사거리 내에서 이 가벼운 탄이 탄속이 어마어마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을 합니다. 즉 그래서 어떤 그 일반적인 방탄조끼들, 저기 권총탄 정도 막을 수 있는 케블러 방탄조끼나 아니면 케블러 헬멧 같은 경우를 200m에서는 그냥 관통시켜 버려요, 이 탄이. 물론 5.56mm 탄들도 그 거리에서는 다 관통을 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훨씬 짧은 장비로서 탄도 5.56mm 2239경, 레밍턴 2239경보다 훨씬 작은데 그만큼의 탄속이, 그러니까 그 핵심에
그러니까 아까 1.5g 처음 개발할 때는 얘가 5.7mm 탄도가 1.5g 밖에 안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탄속이 뭐 900m/s 정도 되니까 관통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라. 아니요. 일반적인 5.56mm M16이라든지 K2S는 탄보다는 약해요. 위력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그런데 탄이 가벼우니까 초속은 빠른데 탄이 가벼우니까 운동 에너지량 정도는, 운동 에너지는 일반 9mm 파라블럼 탄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 556줄인가 뭐 600줄 조금 못 되는 운동 에너지량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관통력은 200m 내에서의 관통력은 무시무시하게 케블러 방탄복을 뚫고, 일반적인 권총탄을 막는 케블러 방탄조끼를 뚫고, 그리고 그 케블러 헬멧을 뚫을 관통을 할 정도의 파워를 지녔던 거죠. 그러니까 퍼스널 디펜스로는, 개인 방어 장비로는 훌륭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5.7mm 이 전용탄을 개발하면서 부피도 작아지고, 그래서 한정된 이 탄창 내에도 50발이라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으로도 대용량이죠. 대용량의 탄창을 채택을 했고, 이 탄 자체도 200m 내에서는 케블러 헬멧을 뚫을 정도의 관통력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미군에서는 비전투병가에는 그 비전투병가에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미군이 비전투병가에는 뭐 M4라든지 177이라든지 뭐 이런 짧은 M653이라든지 과도기적으로 짧은 라이플들을 그냥 지급하기 시작했죠. M4 같은 경우도 처음엔, 그래서 M4 우리가 잘 아는 M4 같은 경우도 원래는 주력, 지금 미군 병사들 M4 거의 대부분 특수병과라든지 많이 쓰는데, M4 같은 경우도 원래는 태어난 게 태생적으로는 그런 비전투 병가 애들한테 좀 짧은 총으로 주자 해가지고 개발된 거였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이제 현대전에서 시가전이 이제 더 많아지면서, 어떤 시가전 내에서 짧은 총들의 어떤 위력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그 특수부대라든지 많은 전투 병가에서도 M4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미군 채택은 물 건너 갔는데, 그런데 이 P90을 눈여겨본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89년도에 개발이 시판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89년도면은 89년 90년도는 격변의 세계였어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변화되고 분리 독립이 되고, 즉 과거의 냉전 시대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동독과 소련이 망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냉전 시대가 이제 줄어들면서 비전투 병과에 대한 퍼스널 디펜스 웨폰 지급, 전용 무기 지급이 그 필요성이 대두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냉전이 이제 없어지면서 대신에 수많은 분리 독립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테러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테러, 이념, 정치 이념 혹은 종교 이념, 종교에 대한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테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서독 적군파라든지 뭐 여러 테러 저기가 있었습니다. 테러 시대는 뭐 70년대 초부터는 테러의 시대가 열렸지만, 진짜 본격적인 무지막지한 테러 시대들이 이제 다가온 거는 아무래도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됐겠죠. 대테러 부대가 사용할 총을 찾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각광받았던 놈은 당연히 nimrod 작전 때 스타가 됐던 MP5였어요. MP5가 가장 큰 좋은 대테러 장비로 떠오르게 되고, 굉장히 많이 팔아먹기도 했고요, 해크란 코크에서. 근데 MP5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죠. 서브머신건들은.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탄 자체가 9mm 탄을 쓰니까, 뭐 9mm 탄이나 40탄을 썼으니까, 일반적인 케블러 헬멧이라든지 그 일반적인 방탄조끼, 권총탄을 막기 위한 방탄조끼에는 좀 쉽게 무력화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더
관통력이 좋은 애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한때 대테러 부대에서는 아무래도 9mm 탄을 장비한 MP5와 5.56mm 나토탄을 사용하는 M16이라든지 아니면 뭐 M4라든지 아니면 뭐 M653이라든지 뭐 AR-15 계열의 라이플들이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테러라는 게 뭐 저기 산골짜기나 산에서 보통 발생되지는 않죠. 대부분 도심 지역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5.56mm 나토탄을 빵 쐈는데 얘네들은 웬만한 근거리니까 웬만한 방탄조끼는 다 뚫어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좋은 거지. 근거리에서 쓰기에는 지나치게 관통력이 좋다라는 게 단점이 돼버리는 거죠. 5.56mm 나토탄으로 제가 방탄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걔를 쐈는데 맞으면은 뚫고 지나가 버려. 근거리에서는. 그러면 뒤에 있던 인질이 다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 찾다 보니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이 5.7mm 탄이었습니다. 즉 5.7 이 탄의 이 태생적인 어떤 배경이 근거리 200m 내 근거리에서는 케블러 헬멧이나 방탄조끼는 그냥 쉽게 뚫어버려요. 그런데 탄두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처음 개발할 때 5.7mm 탄이 1.5g 탄두 중량이 1.5g 밖에 안 됐었어요. 1.5g에 탄속이 뭐 거의 900m/s를 능가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시판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2g 정도의 한 750m/s 정도의 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7mm 탄을 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빵 쏘면은 근거리에서는 방탄조끼도 뚫고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케블러 헬멧도 뚫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렁물렁한 신체에 닿게 되면은 신체에 가서 박히게 되면은 그 신체에는 치명상을 주는데 급격히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0m가 지나서 더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급격히 얘가 탄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mm 파라블럼 탄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 있는 사람이 오발 사고가 나거나 대테러 부대에서 작전을 펼쳐가지고 쐈는데 빗나갔어. 근데 그 총알이 멀리 나가서 거의 1km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부상 입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거든요. 9mm 탄이라든지 459경 탄들이. 근데 이 5.7mm 탄 같은 경우는 200m 이 사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탄의 운동 에너지량이 급격히 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뭐 몇백 미터만 벗어나도 사람에 맞아도 크게 부상을 안 입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탄 이런 표현하면은 뭐한데 안전한 탄 작전 사거리 내에서는 위력을 떨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맞추게 되면은 그 사람을 관통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거죠. 대테러 부대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탄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빵 쏘면은 방탄조끼라든지 헬멧 뚫어버리면서 걔를 무력화를 시켜. 근데 정작 탄 자체는 걔 몸에만 박히고 뒤에 있는 인질들한테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어지고 이게 오발 사고가 나도 한 400m, 500m만 벗어나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탄 에너지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심 속에서 대테러 부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테러 부대들이 사용을 하면서 채택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거의 한 30개국 정도가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이한 볼법 형식의 새로운 탄을 사용하는 완전 다른 형식의 PDW 서브머신건인데 굉장히 의외로 성공을 거둔 거죠. 이제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게 총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면서 완전한 새로운 장르의 총을 만들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90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그 개발 배경과 그 탄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블럼탄 같은 경우 9mm 파라블럼탄 같은 경우는 뭐 탄두 무게가 한 7g에서 8g 사이가 나가요. 근데 얘는 2g 밖에 안 나가거든요. 2g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탄속을 통해 가지고 9mm 파라블럼탄과 거의 동일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초기 관통력을 극대화시킨 거죠. 근데 한번 맞으면은 인체에서는 그게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체에서 딱 탄두가 멈춰버리는 거고, 방탄 조끼라든지 방탄 헬멧이 있으면 그런 건 뚫고 들어가서 인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고. 근데 200m를 넘어서 한 400m 정도만 넘기면은 사람한테는 거의 살상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는 유리하고 멀어지면은 운동 에너지량 자체가 워낙 딸려서 관통력이 부족해져서 안전사고에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탄 자체가 인기를 얻으면서 퍼블릭 내셔널이 약간 오바지를 합니다. 그래서 5.7mm 5.7 핸드건도 개발을 해서 이 탄 하나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뭐 탄도 같은 형식의 탄인데 약간 위력을 낮춰가지고 민수용 탄 같은 경우 관통력을 조금 낮춰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정작 5.7 같은 경우 오바질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성공은 못 거두죠. 그냥 특이한 권총 중에 하나. 그리고 근거리 내에서의 어떤 관통력은 좋은데 그립이, 탄두가 이렇게 긴데 그립이 기본적으로 탄창 그립이 굉장히 이 정도가 되니까 들어가려면 그립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립력이. 그러니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로 만족을 했으면 좋은데 그냥 퍼블릭 내셔널이 얘로 좀 어느 정도 좀 작은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오만 방자해져 가지고 5.7mm 권총도 이참에 밀어버려 해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죠. 아마 FN사가 모르겠어요. FN사가 5.7mm 바리에이션이 또 어떤 총들이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7mm 탄을 좀 더 대중화 시키려면은 뭐 스포츠 탄화식으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제 칼빈 스타일의 5.7mm 탄 미니 루거 타입의 어떤 그런 라이플들을 좀 시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좀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이프 아저씨님께서 보면은 마루이 5.7이 가지고 있는데 손 큰 사람에겐 편한 물건이다. AR57 같은 경우도, 근데 AR57 자체도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제품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판매량에 있어서는 여타 비슷한 어떤 AR57 PDW 자체는 좀 뭐 스타일 자체도 얘는 또 AR15 나와가지고 좀 어정쩡하죠. 어정쩡해요. 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R57도 의욕적으로 개발을 해서 딱 내놨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죽도밥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 대테러 부대에서는 그런 라이플이 필요 없는 거고 기니까. 그리고 AR15 매니아들은 파워나 반동이나 파워나 이런 것들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근거리 스포츠 사격용인데 AR15는 택티컬 저기로는 좀 애매모호하다 해가지고 외면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클래식 건들 좋아하는 사람들, 아까 같이 우드 스톡을 사용하는 라이플을 미니 루거처럼 탄창에 15발 10발 15발 스타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미니 루거 이런 우드로 된 5.5 미니 루거 같은 우드로 된 이런 전통적인 라이플에 5.56mm 나토탄 사용에 조금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호신용으로 사용하거나 뭐 사냥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근거리에서 이런 경우라면은 5.56mm도 좀 과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가지고 좀 제 생각에는 개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AR57 같은 경우는 이게 AR15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조금 죽두밥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못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그쪽 매니아들은 또 좋아하는 층도 얼마 있기는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개발 의도를 본다면은 AR15 스타일의 라이플에는 좀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클래식 라이플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손쉽고 비교적 안전하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장 같은 시골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내에서 토끼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작은 사냥물을 잡는 데 있어서 5.56mm는 좀 과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229경 LR탄은 너무 약하고 좀 애매모호한 스포츠 라이플 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틈새를 맡겨줄 수 있는 좋은 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탄인데, 이런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사용을, 대테러 부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질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한적인 거리 내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장비인데, 그 외에 범용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범용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F2000 F2000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P9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성공은 뭐 MP5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성공은 거둬서 어느 정도 인기는 얻고 있고 꾸준히 매니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도에 페루의 일본 대사관에 그 페루 반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해요. 어서 오십시오, 레드스톰님. 근데 그때 대테러 작전을 펼쳤던 페루 특수부대 요원들이 대다수가 사용했던 게 바로 이 P90이었습니다. 딱 그 목적과 그 용도에 충실하게 딱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테러 작전은 인질이 한두 명 정도 사망하고 거의 대체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테러 진압 작전으로 꼽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P90이었고 아마 전 세계에 P90을 대중적으로 크게 어필한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P90들이 팔렸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 전 세계 화두가 대테러 작전과 대테러 부대 양성, 트레이닝, 대테러에 대한 어떤 작전 개념에 대한 그 관심과 연구열이 확 올라가면서, 그때 동시에 덩달아 P90도 많이 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P90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목적과 수단, 용도에 맞는 탄을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예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P90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총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 링사이트라는 독특한 P90만의 이 사이트입니다. 근데 링사이트 자체는 배율이 없어요. 무배율이에요. 무배율인데 이게 총에 이 조준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딱 보고 안에 원에 동그란 원에 실총 같은 경우 링 사이트가 동그란 원 링에 딱 다트 하나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준에 가늠자 가늠새 조준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투병과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애들이 딱 보고 겨냥하고 쉽게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링 사이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대신에 낮에는 빨간 링에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 하얀 링이었나 그랬죠. 하얀 링에 빨간 다트였나 그랬는데 밤에는 빨간색 이 사이트가 들어와요. 빨간색 이 사이트가 들어와 T자형 사이트가 들어와 가지고 겨냥하기가 편하게 발광 T가 나와 가지고 딱 그 겨냥하기 편하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조준이 편한데 대신에 링 사이트 자체는 구경이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구경이 직경이 뭐 한 1cm 될까? 1cm 조금 넘겠네요. 그러니까 빠른 조준은 좋은데 이게 시야각은 그렇게 넓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일상적으로 근거리 내에서 200m 이내에서 사용되는 데는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링 사이트 자체는 굉장히 피구공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링 사이트 외에 또 링 사이트 빼고도 쓰고 뭐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있는데 가장 그 대중적인 거는 링 사이트가 달렸던 초기형 모델. 마루이도 그래서 링 사이트가 뭐 간이형으로 작동은 됩니다. 그래서 마루이 거는 지금 작동을 하면은 그냥 빨간색 무배율의 빨간색 다트만 켜져요. 빨간색 다트만 켜집니다. 그래서 뭐 낮에 쓰는 데는 뭐 그렇게 뭐 아주 편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그 평가를 볼 때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거든요. 이 손잡이 밑에 있는데 손잡이 밑에 0, 1, 2, 2단 스위치로 3단 스위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키면은 빨간 다트가 1단계 조금 연하고 3단계, 2단계 하면 좀 진하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간에는 뭐 사실 이게 필요가 있을까? 이 에어건으로 했을 때는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아무튼 작동이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엔 마루에서 출시했을 때 링 사이트가 재현돼 가지고 많이들 또 환영하기도 하고 그럴듯하다 그런. 도트 달려있는데 수입하면 제거당하나요? 일단은 도트 자체가 배율이 없고요. 배율이 없고 이거를 좌우 어떤 이 0점 조정이 안 되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레드스톤님 너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무배율 도트에 0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P9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로포션이 굉장히 편합니다. 일종의 벌법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전체 길이는 500mm 정도밖에 안 해요. 50cm밖에 안 해요. 굉장히 짧은 거죠. 50cm밖에 안 하는데 실제 바렐 길이는 실총 기준으로 했을 때 26c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50cm짜리 총에서 바렐 길이가 절반 이상을 넘어가니까 굉장히 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짧고 다루기 편하고 대신에 바렐 길이는 이 전체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집탄성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실총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뭐 에어건으로 봐서도 에어건으로서도 263mm 26cm 바렐이면은 짧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느낌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집탄성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게임 머신에서도 게임 장비로도 상당히 왜냐면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이게 P90 자체가 P90 자체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게임 때 뭐 이렇게 슬링 하나만 매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딱 어디 뭐 탄창이 걸리거나 뭐 장전 손잡이가 걸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슬림하고 굉장히 편해요. 게임 때. 그래서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실용적인 게임 장비가 아니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P90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나 실제 대테러 작전에서나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다루기가 편한 총이다. 원래 얘네들 시총 자체가 모토가 쏘기 편하고 반동도 아까 제가 반동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반동도 거의 없앤, 반동도 사실 파라블럼탄 사용하는 서브머신건의 반동에 한 60% 7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동도 별로 없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하고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탄수도 50발이나 되는 다탄수고 자기 몸 지키는 데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 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비전투병과원들, 비전투병과의 병사들도 사용하기 편하게끔 설계 방식이, 개발 방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딱 손에 딱 익어요. 앞에 상당히 그 손잡이라든지 앞에 프론트 이 스톡이라든지 이 전체 이 그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보시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시겠지만 잡아보면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편하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편하다.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요 방아쇠 바로 요 밑에, 방아쇠 밑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이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 반자동 안전장치. 그러니까 기계식 안전장치를 채택을 하니까 굉장히 뭐 문제가 없겠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게임에도, 그래서 요즘에도 아직 가끔 보면은 오래된 에어소프트 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게임에 간간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많이 쓰시고, 킹암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킹암스 P90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킹암스 제품은 제가 다뤄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계시나?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킹암스 방식이 마루이 거를 카피한, 마루이랑 호환이 될 수 있는 데드 카피의 어떤 전동건이냐, 아니면 그냥 킹암스가 독자적으로 만든 전동건이냐,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제가 그걸 좀 알아보고 나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오늘 급하게 이게 P90 방송이 잡혀가지고는 그것까지는 제가 좀 모르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마루이에서 출시한 P90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루이답게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각인도, 전체적으로 각인도 상당히 잘 찍힌 편이고요. 실총 자체가 플라스틱 바디이기 때문에 뭐 리얼한 거는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분해도 간단히, 실총 같은 경우 상부 분해가 되는데 얘도 마루이도 간단하게 원터치로, 여기 그 원터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원터치로 바렐이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바렐 보면 상부가 딱 나와요. 바렐 호법 바킹을 뭐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호법 장치를 다이얼을 돌린다든지. 그래서 여타 다른 라이플들은 사실 장전 손잡이 당겨서 호법 다이얼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상부를 빼가지고는 호법 다이얼 조절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조금 불편한다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정비성은 굉장히 편하죠. 바렐 정비성은 굉장히, 호법 장치라든지 바렐 정비성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지금 그 P90을, 제가 마루이 P90을 살짝 그 상부 분해를 했는데, 보시면 안에 이렇게 그 방아쇠를, 실총도 마찬가지예요. 방아쇠와 그 격발기구 시어를 연결해주는 이 철사가 있어요. 실총에도. 얘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철사가 쭉 이어서 기어박스 그 스위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실총에서는 이 철사가
쭉 들어가가지고 그 격발기구의 시어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방아쇠와 이 실총 격발 모듈이 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실총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양의 철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실총도 딱 꺼내보면은. 근데 마루이도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총 방식을 따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리얼하다고 얘기한다면 리얼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그 결합은 그냥 이렇게 해서 밀어서 그냥 한 번에 탁 해주면 끝나요. 굉장히 정비성은 편해요. 그래서 뭐 탄이 막혀서 뭐 발해를 꺼내야 된다든지 할 때 요 버튼 하나만 위에 상부 직사각형 모양의 버튼 하나만 툭 눌러주면은 얘가 앞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그냥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조립도 그냥 딱 해주면 되는 거고 굉장히 편하고 사용하기가 이제 정비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지금 에어소프트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어박스 같은 경우도 이 뒤에 개머리판은 뒤에 이제 개머리판을 내리시면 이 뒤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 빼시고 어댑터 빼고 기어박스 그대로 탈착이 되거든요. 간단히 이게 모나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나쁘지는 않죠. 그 허황님 안녕하십니까? 그 WE에서 P90 GBB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부 문제로 무산된 듯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P90 같은 경우는 GBB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그래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총이든 에어건이든 탄창 교환은 그렇게 편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저기에 비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부터 쭉 넣어가지고 딱 다 쏘고 나면은 여기 이 뒤에 이 탄창 멈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데 이게 왜냐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대칭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대칭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탄창 멈치가 양쪽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탄창 멈치를 뒤로 밀면은 튀어나와요. 이렇게 탄창이 실총도. 그러면은 빼시고 버리고 탄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서 넣고 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R-15라든지 AK처럼 직관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몇 가지 단계를 끼워 넣으면서 내리고 하는 한두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딱 넣고 그대로 이제 사격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마루이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실총에도 충실하고 전동건임에도 불구하고 분해 모듈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설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전동건으로서 에어소프트건으로서 마루이 제품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 앞전에 나왔던 20년 전에 나왔던 토이텍 P90 같은 경우는 가스식이긴 한데 그렇구나. 그 WEA P90 GBB 검색하면 지금도 영상 뜹니다. 그렇죠. 그 WE 제품들이 출시 안 한 게 몇 종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버그 자체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한 버그가 나와서 개선을 해도 못 잡고 해가지고 제품화 포기되는 것들도 많다고 해요. 개발비는 많이 들었지만. P9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마루이에서 그래도 당장은 킹함스라든지 마루이에서는 에어소프트건화 시켰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크리스 벡터나 MP7 뭐 이런 애들이 가스 블로우백으로 제품화 된 것처럼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KSC에서 좀 개발을 해줘서 제대로 된
P90 GBB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7대로의 맛이 있고 재미는 있는데, 사실 MP7은 기존의 그 서브머신건 설계 방식을 그대로 다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하긴 했지만, 4.6mm 탄이라는 그 기존의,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WZ58이었나요? 그 기관 단총이 그 기존의 어떤 그 서브머신건의 설계 방식이라든지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한 놈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 아니면은 약간 신선함은 좀 떨어지겠죠, 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쓰기에는 MP7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MP7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기존의 그 체코산 기관단총과 자기네들 해클러앤코크의 어떤 USP 방식의 어떤 탄창 멈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한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장전 손잡이 같은 경우도 TMP였나요? 지네들 TMP 기관단총이었나? 그거 아마 그거용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MP7도 굉장히 좋아요. 좋고 쓰기도 편하고 호평을 많이 받고, 일단 P90 같이 어떤 과격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서브머신건 사용하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권총용 손잡이에 탄창도 넣고 빼기가 편하고요. 탄창 교환도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탄창 멈치, 핸드건 USP 스타일의 탄창 멈치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리고 장전 손잡이 착, 그리고 발사 다 쏘고 나서 슬라이드 스토퍼가 딱 걸리면은 탄창 교환하고 바로 새 탄창 하고 슬라이드 스토퍼 딱 하고, 상당히 편해요, 사용하기에는. 근데 편한 거는 편한 건데 사람은 항상 새로운 거를 그 갈구하는 욕망이 있죠. 새로운 거를 갈구하는 욕망이, 기본적인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어떤 그 익숙한 조작감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P90 같은 경우가 매력이 있다. 매력이 있는 게 그런 새로운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설계 방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가장 미래적인 총,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진짜 말 그대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 뭐 연합군 해가지고는 우주 연합군이 쓰기에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거죠. 예, 전동건입니다. 가스건이 있나요? P90이? 가스건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이텍에서 나온 BV 방식 옛날 가스건은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GBBR 방식의 가스건이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P90 같은 경우는 이 5.7mm라는 어떤 경량 초고속탄의 개발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개인 방어 병기였는데, 이 병기의 특수성상 왼손 이거는 좌우가 완벽한 그 대칭 구조입니다. 탄피 배출은 실총에서 탄피 배출은 이 아래로 향해져 있어요. 아래로 떨어져요. 반동 억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건 뭐 전동건이라 의미가 없어요, 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 초고속 경량탄 그 앞부분이 연철로 돼 있고 뒷부분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또 그거를 구리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앞이 무거워가지고 그
앞이 무거워가지고 이 인체라든지 이런 것처럼 물렁한 데다가 딱 파고들게 되면은 안에서 그 뭐라 그래요? 피칭 현상 이렇게 요동을 크게 치면서 그 이미 이 살 같은 데를 뚫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딱 멈추게 되는 거죠. 예, 마루이사에서 나온 전동건이고요. 실총에서는 퍼블릭 내셔널, 예, FN사 벨기에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운동 에너지량 자체는 그래서 파라블럼탄이랑 거의 비슷한데 운동 에너지 자체를 따진다면 주울로 따지면 한 560줄 정도. 그 탄속은 얘가 2g에 700에서 800m/s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파라블럼탄과는 탄두 무게가 3분의 1, 4분의 1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운동 에너지량은 굉장히 빠른 초속 때문에 운동 에너지량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방탄복이라든지 케블러 같은 부분들, 케블러 헬멧 같은 경우는 그냥 200m 내에서는 바로바로 관통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빠른 초속을 통한 어떤 관통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정작 사람에 맞으면은 그 안에서는 확실하게 그 멈춰버려서 관통을 해가지고는 뒤에 있는 무고한 인지를 다치지 않게끔 그런 어떤 개발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총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대테러 부대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총 자체는 설계 방식이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클래식건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MP5 써야겠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MP7을 쓴다든지 하겠죠. 사실 P90에 대한 반발 때문에 MP7이 그 어부지리로 빈자리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총 설계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보면은 P90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89년도에 나왔지만 지금 봐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좀 GBBR도 좀 나왔으면 제대로 된 GBBR을 KSC에서 제품화 시키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P90 개발의 실총 P90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스프랄이 어떤 거죠? 죄송한데 스프랄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쪽 지식이 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P9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총 매니아들도 호불호가 갈리고 우리 같은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도 호불호가 갈려요. 호불호가 갈려서 실제 게임 뛰는데 무거운 거 싫다. 왜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메탈화 시켜가지고는 뭐 강화 메탈 바디를 사용을 하네 마네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가볍고 짧고 가벼운 게 최고다라고 하시는 서바이벌 게임 매니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종류의 P90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마루이에서도 이거를 제품 개발화해서 제품화 시킨 거였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서바이벌 게임을 뭐 7년 만에 재개를 한다면 P90 갖고 뛰고 싶어요. 가볍고 짧고 50cm 밖에 안 하니까 짧고 탄도 뭐 300발 탄창이면 물론 이제 마루이 같은 경우 300발 탄창이 이게 자유낙하식이기 때문에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유낙하식이기 때문에 이 급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300발 탄창은 급탄 버그가 좀 많이 초기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후기로 가면서 후기 탄창이 나오면서 좀 많이 개선된다고는 하는데 뭐 좀 버그는 아직 좀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툭툭 몇 번 쏘다가 공총 나오면은, 공총 발사가 되면은 툭툭 몇 번 치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흔들고 다시 쏘고 하면 실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마루이 P90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마루이입니다. 마루이 이 에어소프트건 전동건 같은 경우는 단발 버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단발로 쏘는 데 있어서 단발을 놓고 쏴도 프로토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총에서도 오, 배터리가 연결돼 있었네요. 배터리는 제가 빼놓겠습니다. 실총에 있어서도 이게 하프를 완전히 당기면은 단발이 나가고, 반만 당기면은 프로토로 쏠 수가 있거든요. 방아쇠로도 이게 자동 반자동을 조정이 가능해요. 실총에서도. 그리고 근데 이제 마루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현하면서 이게 단발 버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단발로 놓고 쏘는데 끝까지 딱 당겼는데도 드르륵 하고 오토가 반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완전히 당기면 프로토로 나가고, 하프 트리거 하면은 세미로만 나가고. 근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그게 버그가 나서 연사로 좀 많이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마 좀 헷갈렸나 보네요. 반대로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건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한다면은, 실총 같은 경우는 마루이도 그렇고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면은 프로토가 되고, 반만 당기면은 세미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트러블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루이 P90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극탄 버그, 그리고 세미 버그, 이 두 가지를 손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손재주 좋은 분들은 뭐 좀 개선을 하고 개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버그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 해외 유저들이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AUG 슈타이어사에서 나온 AUG 자동 소총이 똑같은 하프 세미 프로토, 풀 트리거가 프로토, 이렇게 방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질문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근데 제가 저희 방송 중에, 아마 제 초롱 방송 중에 처음으로 전동건은 처음 출연일 거예요. 제가 그만큼 전동건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거만큼은 그래도 P90은 어떻게 소개는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P90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동건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993년도에 나왔던, 94년도에 나왔던 그 P90, 토이텍 가스 BV 방식의 P90을 뭐 일본 옥션에서 뒤져서 구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소개시켜드리기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어떤 라이플이라든지 서브머신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P90이 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번 잡아보고 쏴보면 생각은 좀 바뀌게 돼요. 굉장히 편해요. 인체공학적으로 상당히 편해요. 아까 어느 분이 바렐 짧아서 집탄성 나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바렐 길이가 실총도 그렇고 마루이도 그렇고 불법 형식이기 때문에 바렐 자체는 짧은 편이 아니에요. 총 길이가 53cm예요. 아까 그 MP7은 바렐 길이 MP7이 노말이 MP7이 13cm예요. 지금 지금 안에 있는 이 바렐 보이시죠? 지금 이게 MP7 바렐이에요. 노말. 이게 MP7 바렐인데 13cm 정도밖에 안 해요. 길이가.
한 15cm 되네요. 얘는 15cm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피구공 같은 경우는 바렐 길이가 더 길거든요. 20cm가 넘거든요. 피구공 같은 경우는 23cm 되겠네요. 피구공 같은 경우는 23cm가 넘어요. 즉 전체 길이로는 MP7이랑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바렐 길이는 훨씬 긴 거죠. 즉 이 전체 길이 50cm의 서브머신건 치고는 바렐 길이가 짧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루이 전동건답게 집탄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기성도 좋고요. MP7 같은 경우는 바렐 빼려면은 장난 아니에요. 막 방아쇠 빼고 안전장치 다 빼고 완전 분해해가지고는 그 앞에 모듈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MP7은 바렐 하나 교체를 하는데, 근데 P90은 방금 1초도 안 걸려요. 바렐 교체하는데 상부 분해하는데 요 분해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성이 지금 봐도 굉장히 편한 거죠. 실총도 똑같으니까요. 바렐 길이가 길면 좋은데 불법 방식이 주류가 아닌 까닭은 뭘까요? 일단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AUG, 슈타이어사의 AUG나 아니면은 영국의 엘파로나 아니면 프랑스의 FA, MAS 라이플들, 이런 애들이 그 다루기는 편한데 일단은 이 전투용 이 전투 라이플이라는 거는 사실 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전투용 라이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총을 들고 있을 때 밸런스도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할 때는 휘둘러야 되니까 총검술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어떤 타격 무기로서는 볼법 형식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세도 안 나오고 모양새도 안 좋죠. 그런 부분들도 무시 못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AK라든지 AR 소총이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FAR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설계 방식의 이 라이플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볼법 형식은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채택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무게중심이 또 지나치게 뒤로 가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장비를 휴대를 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창 빼는 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엘파로 같은 경우 악명 높죠. 탄창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탄창 빠지는 걸로.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창 밑에다가 꼽는 탄창 방식은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사실 탄창 교환하는 것도 그 끼운 상태에서 왼손으로 교환하는 것도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총검술의 어떤 전통적인 근접 전투에 있어서는 좀 약간 적절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휴대하고 장비하고 매달고 다니거나 행군하고 할 때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뭐 여러가지 몇 가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제식 장비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의 고위 군 관계자분들이 싫어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훌라블라님, 그 KSC M4A1에 바렐을 따로 사서 바꿔 끼워줄 수 있나요? 바렐 뭐 그 KSC M4에 맞는 거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저도 어떤 바렐이 혼용되는지는 호환되는지도 정확히 저도 뭐 잘 모르는데요. KSC 바렐이면은 뭐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전동건 호법 바렐 뭐 바꿔주고 바렐도 바꿔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게 호환이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건샵 이름이요? 건샵 이름 어떤 건샵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훌라블라님 KSC용 KSC KWA MP M4용 바렐은 건샵 찾아보시면은 정밀 바렐 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카이건모님,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건샵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루이 P90을 갖고 나와서 실총 P90 간단한 개발 스토리랑 어떤 용도로 개발이 됐고 지금은 또 어떤 용도로 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P90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마루이 P90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래서 P90 제대로 된 P90을 쓴다면 마루이 P90이나 킹함스 P90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글쎄요, TJ015님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몇 자루를 사용을 해봤냐는 건지, 아니면 뭐 몇 자루를 소유해봤냐는 건지, 아무튼 어떤 거든 제가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에어소프트건 자체는, 삐비탄을 정식으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제가, 86년, 85년도부터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자루가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는 뭐 저도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나 좀 다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뭐 이런 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을 많이 읽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오면서 많이 접한 어떤 경험도 있고, 또 저는 또 원래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그래서 흥미로운 것들은 기억 속에 남고, 또 책을 또 여러 번 보면은 그게 내용에 또 저도 모르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P90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은 관련된 책들은 뒤져봅니다. 관련된 서적들은 뒤져봐요. P90이 나온 서적들,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여러 해외 유저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건모님,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실총을 좋아하는 실총 매니아라서 대체적으로 GBBR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동건은 제가 아마 오늘 집에 갖고 온 전동건은,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는 정확히 안 다뤘는데, 전동건은 제가 제가 우리 초롱방송에 처음 전동건 다룬 거는 이거네요. 이게 가장 좋아요. 엄격히 말하면 요 녀석은 나온 게 95년도에 나온 아카데미 미니 전동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일부 분들보단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95년산 미니 전동건. 우리 둘째 딸 건데 또 혼나겠다 이거. 지 허락 없이 갖고 왔다고. 이게 제가 초등방송하면서 처음 제가 다뤘던 전동건이고, 두 번째 전동건이 이거고, 그 사이에 숱하게 많은 GBBR 서브머신건, GBBR 라이플 많이 다뤘고요. 가스핸드건들 많이 다뤘고요. 저는 GBB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죠. 마루이 카피죠. 염산맛 초코님, 그 영상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다 되면은 저한테 꼭 좀 메일로 다시 한번 좀 리턴 좀 해서 보여주십시오. 저희 집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오늘 P90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GBBR 좋아하고. 아니, 염산맛 초코님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되면은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아, 그러시구나. 아, 그때 맞아. 사진 올리셨지. 그렇구나. 다 되면은 한번 나중에 슬쩍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M9 커스터님,
랩업이라면 KSC 전동으로 먼저 나온 맥풀 PDR. 맥 PDR 집이 올해 나온다고 했나요, 그게? WM4는 쓰레기 아니에요. 상당히 가격대 성능비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비할 능력만 되면은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애들 뭐 100만원, 뭐 120만원짜리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품질에 있어서는. 근데 집에서 그냥 쏘고 놀기에는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WE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콜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콜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권총이고요. 지금 콜트를 여러분들 좀 사랑하고 많이 사주세요. 그래야 콜트가 좀 좋은 총들이 많이 나오겠죠. 개발이 되고. 일단 오늘 그 마루이 콜트 노말인데 되게 때깔 예뻐요. 마루이 콜트 시리즈 70인데 무슨 실총 블루잉 처리한 것 같아요. 때깔이 번질번질하죠. 상당히 블루잉 처리한 것 같죠. 허왕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PPS 870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한번 샷건 특집 방송 한번 할게요. 허왕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권총 탄창은 지금 게임을 안 뛰기 때문에 뭐 여분 탄창 많은 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핸드건 게임 뛸 때는 콜트 쓸 때는 탄창 4개 5개 썼고 하이카파 쓸 때는 한 3개 정도 썼었어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샷건 특집 할 때 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아니면은 제가 샷건 방송하면서 뭐 좀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허왕님이 대신 설명해 주셔도 좋죠. 광제로 커스터님 늦게 오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P9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예, 오늘 P90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하니까 오셨어요. 녹화된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40구경도 인기죠.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45구경과 9mm 버금가지는 못하고요. 10mm 탄 같은 경우는 뭐 폭망했고, 아직까지는 10mm 탄은 정말 극히 마이너 매니아들 아니면은 뭐 안 찾는 탄이니까. 40구경탄,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탄 순서대로 따진다면은 45구경 9mm, 그 다음에 40구경 357 시그,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겠죠.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또 슬프게도 오늘도 이제 방송을 좀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네요. 아, 가제76님 감사합니다. 첫 시청인데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카이건모님, 제가 초록은 아니고요. 초롱이 아빠입니다. 그 TJ01호님 요즘 예비군 못 써요라고 하셨는데, 그 제가 예비군, 제가 군 생활을 93년 94년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민방위에서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군이 뭘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스카이모님 고맙습니다. 스카이건모님 고맙습니다. 그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잠깐만요.
우리 초롱방송의 주인공이 다시 또 방송 마무리하러 오셨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초롱이 있었거든요. 초롱이에요. 우리 초롱방송이 초롱이 이름을 따서 초롱방송이에요. 초롱. 러시안 블루고 나이는 10살짜리 그 이제는 할머니랍니다. 네, 얘 이름이 초롱이에요. 우리 초롱이 아저씨랑 잘하는 거 할까? 아, 저 결혼했어요. 큰 딸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작은 딸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우. 알았어. 아유, 삐졌어. 삐졌어. 미안해. 딸 이름 아니에요. 초롱이는 이 고양이 이름이랍니다. 초롱아, 알았어. 화내지 마. 자, 안녕히 계세요. 해, 초롱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초롱이. 아, 벽은 이거 그냥 배경으로 그냥 저거 세워놓은 거예요. 대나무 장판. 초롱이 10살이니까 할머니죠. 우리 막내딸이랑 동갑이랍니다. 오해하셨어요? 뭘 오해하셨어요? 스카이 건모님. 알았어, 이제 가. 알았어. 안 괴롭힐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시간 3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피구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한번 다시 또 봐주시고, 여러분들 그 초롱방송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후기도 좀 올려주시고. 아, 딸 이름으로 오해하셨었구나. 후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뭐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후기라든지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사이프 아저씨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저희 방송은 항상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저녁 10시에 월, 수, 금 일주일에 3회 하는데, 요새 많이 좀 딸리네요. 소재도 많이 고갈돼가고 많이 힘들어네요. 그래서 예, 광제로 커스터님 그 얘기 한참 했어요. 피구공. 그래서 가스블로우백 좀 KSC에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쿨하자님 전동건 제가 전동건은 완전 젬병이에요. 전동건을 잘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면은 저 죽어요. 일주일에 3번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라든지 저희 그 초롱방송국 그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다시 보기에서 삭제된 옛날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후기도 꼭 좀 여러분들 소속된 커뮤니티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피구공 탄창이요? 아니요,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대를 해보죠. 뭐 아직까지는 피구공이 넘지 못한 산이었는데 언젠간 또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저는 다시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찾아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번 다뤘던 장비이긴 한데 약간 바리에이션을 약간 좀 달리해서 좀 갖고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핸드건인데 다양한 커스텀형 슬라이드를 장착한 한 3종류의 핸드건을, 그러니까 같은 한 종류의 핸드건인데 바리에이션은 슬라이드를 각각 커스텀 회사가 다른 슬라이드를 세팅해 가지고 제가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리면서 또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수요일, 월수금 저녁 10시에는 항상 초롱방송 보시는 걸로.
스나이퍼건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했는데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스나이퍼건의 SVD 드라군 어프를 제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뭐 M70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M40A1이나 다른 스나이퍼 라이플들 제가 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에어코킹은 저는 힘줘서 쏴야 되는 에어코킹은 성능은 인정은 하는데 다루기가 불편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좀 좋아하고 흥미 있는 걸 위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10시에 항상 뵙는 걸로 하시고요. 꼭 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좋아요 그 추천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말미에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후기들도 좀 간단하게 좀 올려주시고요. 그냥 저는 W2라고 읽고요. W2라고 읽거나 위 뭐 웨이왕이에요. 원래 웨이왕의 약자였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방송 너무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 후기 좀 올려주시고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뭐 여러분들 혹시 다루고 싶은 장비들 좀 보시고 싶은 장비들 있으면은 제 초롱방송 홈페이지에도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장비 중에 재미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하루 정도 좀 빌려서 좀 같이 방송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 5월 6일 초롱방송 제24회 초롱방송이었고요. 오늘은 P90에 대해서 퍼블릭 내셔널 P90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으로는 마루이 P90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예 말씀하시죠. 추천 거부 반응이라니까 제가 뜨끔하네요. 좀 개조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조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고요. 또 이런 방송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고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롱방송국의 초롱이 아빠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